안녕하세요. 9월 19일 새벽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클럽 브리헤와 모나코, 코펜하겐과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와 갈라타사라이, 맨시티와 나폴리, 뉴캐슬과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포르팅 CP와 카이라트 알마티까지 총 6경기를 핵심 데이터와 전술적 상성을 중심으로 짚어볼 겁니다.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경기, 벨기에의 클럽 브리헤와 프랑스 리그 1의 모나코입니다. 브리헤의 홈, 얀 브레이덜 스타디온은 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모나코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승리 확률에서 모나코가 근소하게 우세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격 전환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에서 모나코가 확실히 앞서기 때문입니다. 브리헤가 홈에서 세트피스 강점을 보여주긴 하지만 세컨드볼 수비에서 미묘한 약점이 있어요. 반면 모나코는 키커와 타겟맨 매치업에서도 브리헤를 근소하게 앞섭니다. 클럽 브리헤는 주로 코너킥 2차 볼이나 니어 포스트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 센터백이나 스트라이커가 마무리하는 패턴을 보일 겁니다. 모나코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든 뒤 날카로운 컷백으로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득점을 노릴 겁니다. 만약 브리헤가 초반에 선제골을 허용한다면 특유의 롱볼과 세트피스 러시로 동점골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기 막판까지 동점 상황이라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팽팽한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나코의 2대1 승리 예상합니다. 승리 확률은 38%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덴마크의 강호 코펜하겐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팀 레버쿠젠의 대결입니다. 코펜하겐의 홈, 파르켄 스타디움의 압박은 유럽에서도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레버쿠젠이 빌드업부터 미드필더의 침투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워낙 탄탄하고 세트피스에서도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코펜하겐은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겠지만 레버쿠젠의 빌드업을 막아내기엔 탈압박 품질에서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코펜하겐은 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리사이클링된 크로스를 타겟형 공격수나 센터백이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을 노립니다. 레버쿠젠은 특유의 빠른 컷백과 하프스페이스에서 때리는 슛,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단 2번의 패스로 득점을 마무리하는 패턴이 위협적입니다. 예상 결과는 레버쿠젠의 2대1 승리입니다. 승리 확률은 47%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터키의 갈라타사라이의 맞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뜨거운 홈 분위기를 자랑하지만 이번엔 프랑크푸르트의 홈에서 열립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세트피스 2차 공격과 중원에서의 공격 전환 속도에서 미세하게 우위를 가져갑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측면 크로스가 위협적이지만 수비 전환 시에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노출할 때가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코너킥 2차 볼이나 박스 안에서의 리사이클링 득점, 그리고 전방 압박 성공 이후의 득점 루트가 주를 이룹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우측에서 올라오는 정확한 크로스를 스트라이커가 마무리하거나 흘러나온 세컨드볼을 중거리 슛으로 연결하는 패턴을 노릴 겁니다. 만약 갈라타사라이가 먼저 골을 넣는다면 역습 효율이 극적으로 상승하며 무승부나 원정 승리라는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 결과는 프랑크푸르트의 2대1승이며 확률은 44%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빅매치, 맨체스터 시티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데이터는 맨시티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박스 앞 컷백 공격과 다양한 세트피스 득점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라인 간격이 좋지만 에티하드 원정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수비와 공격 전환의 안정성에서 맨시티가 나폴리보다 확실히 앞섭니다. 맨시티는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컷백으로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마무리하거나 코너킥에서 니어 포스트를 공략한 뒤 2차 볼을 마무리하는 패턴을 보일 겁니다. 나폴리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지만 역습 상황에서 스루 패스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유일한 득점 루트가 될 겁니다.
만약 경기 초반에 페널티킥이나 세트피스 실수로 실점한다면 변수가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3골 이하의 점수 차이로 승리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예상 결과는 맨체스터 시티의 2대0 승리이며 확률은 62%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뉴캐슬과 바르셀로나의 대결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며 빌드업을 주도할 겁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 특유의 강한 압박 강도와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바르셀로나의 강점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득점 경향이 짙은 경기라 이런 경우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캐슬은 세트피스 이후 리사이클링된 크로스를 스트라이커나 센터백이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컷백을 통한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의 마무리 또는 오른쪽 윙어의 중앙으로 파고드는 중거리 슛이 주요 득점 루트가 될 겁니다. 경기 막판 추가 시간이 길어진다면 한 골 싸움에서 변수가 발생해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 결과는 1대1로 무승부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CP와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알마티의 경기입니다. 스포르팅은 모든 포지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 세트피스와 공격 전환 모두 상위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카이라트는 원정 경기와 장거리 이동이라는 악조건에 놓여 있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시 투박한 클리어가 실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르팅은 다양한 코너 세트 플레이 패턴과 리바운드 상황을 활용하거나 좌측 하프스페이스 컷백을 통해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득점을 만들어낼 겁니다. 카이라트는 롱볼 이후 세컨드볼을 제외하면 득점 확률이 높은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스포르팅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는다면 대량 득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상 결과는 스포르팅 CP의 3대0 승리이며 확률은 73%입니다. 오늘 프리뷰가 여러분의 챔피언스리그 관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측이 여러분의 경기 관람이나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예측일 뿐 경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